등차 수열 2단계,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1단계 때 배웠었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했었죠. 자, 이 SN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기로 했었고, 이 둘을 구하고 나면 두 번째, SN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내기로 했었죠. 중요한 건 여기서 상수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면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N에 대한 2차식.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2차 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다. 그리고 나서 1차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첫째 항 맞추기로 연습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1단계 영상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 SN이 저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도 잘 필기해 두셨다가 유도 과정까지 다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SN은 아까 본 것처럼 A1부터 AN까지의 합이었고요. 자, 이 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서 배운 대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A2는 A1 더하기 D, A3은 A1 더하기 2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AN은 뭡니까? 일반항이죠? A1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SN을 한 번 더 적을 건데요. 이번에는 다 거꾸로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AN부터 A1까지 하나씩 내려가면서 적을 겁니다. 이번엔 내림차순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뒤집혀서 적혔겠죠? 이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할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ESN이 되겠죠? 좌변은. 자, 이제 우변을 차근차근 더할 건데요. 앞에 있는 것들끼리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A1이랑 A1 더하기 N-1D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A1만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2A1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개를 또 더하면요. 잘 보시면 위에 거는 공차가 하나 늘었지만 밑에 거는 공차가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총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이 2A1 더하기 N-1D.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겠죠? 위에 거는 공차가 늘지만 밑에 거는 공차가 준다. 그래서 총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쭉 계속 더하다가 마지막 것도 총합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2A1 플러스 N-1D. 자, 이게 총 몇 개 있습니까? A1부터 AN까지니까 총 N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똑같은 걸 N번 더했으니까 앞에다가 N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요. 등차 수열의 합 SN은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 라는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이 공식을 꼭 필기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도 과정까지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공식보다 우리가 1단계 때 배웠었던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훨씬 더 깔끔하고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 방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간혹 나와요. 그때는 이 일반항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도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전개를 해보면 우리가 1단계 때 배웠던 그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인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그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유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훨씬 중요한 건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공식을 한번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SN은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D인데요. 얘를 조금만 손볼게요. 일단 가운데 있는 2A1 있죠? 쟤를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A1 플러스 A1으로 쪼개볼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1이랑 N-1D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일반항이었잖아요. 그렇죠? A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이 앞에 곱해져 있는 N은 뭐예요? 총 항의 개수가 되겠죠. 항이 총 몇 개냐. 그렇죠? 자, 얘를 따로 떼놓고 보니까 2분의 A1 플러스 AN.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등차 중항에서 봤었죠. A1이랑 AN의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둘을 더해서 반으로 나눴기 때문에요. 자, 그 둘의 평균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한 거죠.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개수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구성됐냐? 평균 곱하기 개수다. 이 의미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필기하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등차수열 합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2번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2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좀 전에 배웠었던 등차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공식의 의미, 평균 곱하기 개수를 이용해서 제가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8까지 더했습니다. 얘는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풀기로 했었죠. 잘 보세요. 공차는 지금 2씩 커지고 있어요. D가 2라고 구해놨고요. 그리고 또 첫 장도 구해야 되겠죠? 첫 장은 2입니다. 이제 D랑 A1을 구했으니까 나머지 변수 우리가 뭘 또 대입을 해줘야 돼요? N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N이 몇인지 구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항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항 88이 몇 번째 항인지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일반항을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고 나서 그게 88이려면 N은 몇인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될 겁니다. 자,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알았으니까 일반항은 이제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직접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AN은 2N이다. 이렇게 구해놓고요. 이 2N이 88이 되려면 N이 몇이냐? 이거죠. 그래서 N은 44다. 그러니까 88은 44번째 항이다. 이렇게 N을 구한 겁니다. N, A1, D 다 구했죠? 그러니까 1번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계산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얘네들을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면요. 정답은 1980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평균 곱하기 개수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양끝을 더해서 반으로 쪼개보겠습니다. 양끝 60이랑 16을 더하면 76이잖아요. 그걸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38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개수. 이게 몇 개냐? 개수는 마지막 항을 보라 그랬었죠. 그리고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공차를 구해줘야 되는데 공차가 보니까 마이너스 4씩 줄어들고 있죠. 60에서 56, 52. 공차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상수항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할 수 있겠죠. 우리 1단계 때 연습했던 대로. 그 다음에 첫째 항 60이니까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60이 나와야 된다. 상수항 몇입니까? 그렇죠. 64가 상수항이면 되겠네요. 이렇게 1창의 개수랑 상수항을 구했으니까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64다. 이렇게 구해놓고요. 그게 16이다. 그러니까 16은 몇 번째 항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주면 N은 1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이 12번째 항이니까 총 개수가 12개라는 거죠. 이렇게 구해놓고요. 평균이랑 개수를 곱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총합은 456이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평균 곱하기 개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수 2와 12 사이에 8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A1부터 A8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자, 등차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이 합도 평균 곱하기 개수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개수는 바로 나왔어요. 8개예요. 그렇죠? 그럼 뭘 구하는 문제입니까? 평균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지금 A1이랑 A8의 합의 절반, 이걸 바로 구할 수는 없는데 지금 힌트는 2부터 12까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2랑 12를 더해서 평균이 지금 A1부터 A8까지의 평균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준다. 2랑 12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4를 2로 나누니까 평균은 7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합은 7 곱하기 8, 56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3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쫙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 있는 수열들을 x1, x2, x3, xn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합이 210이 되도록 공차 t의 값을 정하라고 했는데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평균 곱하기 개수로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번에도 평균, 좀 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30이랑 마이너스 10의 평균이 전체의 평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요. 평균은 10이 되겠죠. 개수가 몇 개입니까? 개수를 보니까 가운데 있는 건 1부터 n항까지니까 n개가 있겠죠. 거기다 양 끝에 2개가 있으니까요. 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둘을 곱했더니 몇이다? 210이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면 10 곱하기 n 플러스 2가 210이다. 이렇게 되고요. 양변 10으로 나누면 n 플러스 2는 21. 그래서 n은 19다. 이렇게 구했는데요. 문제가 n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차 d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3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공차 d가 몇 번 더해졌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칸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n이 19니까 이 안에 19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양 끝에 2개를 또 더하면 총 21개의 항인데 몇 칸 떨어져 있을까요? 그럼 1만 빼면 되겠죠. 20칸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차 D가 20번 더해져서 마이너스 10이 됐을 거다. 그래서 20D는 30에서 마이너스 10까지 총 마이너스 40 떨어진 거죠. 20D가 마이너스 40이다. 그럼 D는 몇입니까? D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등차수열의 합의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항상 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평균 곱하기 개수, 이걸로 접근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렇게 계산하기 좀 더 번거로울 것 같은 경우에만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